자, 이제 13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35페이지. 그 채권 금액에 대한 과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말 그대로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등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얘는 이제 채권 금액 그러면 얘는 전부 다 뭐랑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채권 채무. 그죠? 그래서 그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채권 금액 그러면 가압류, 그죠? 그다음에 뭐 가처분 등기하다든가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에 뭐 경매 신청한다든가, 그죠? 경매 신청.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그죠? 저당권 설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채권 금액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얘는 가만히 보시면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 얘는 전부 다 뭐랑 관련돼 있다? 그쵸?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죠. 채권 채무.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다 채권 채무와 관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다? 채권 금액을 과표한다. 가압류 가처분이 전부 다 채권 채무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매 신청도 채권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저당권 설정도 나중에 경매해가지고 경매 신청해서 채권 해소하려고 미리 저당권 설정 등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개는 전부 다 얘랑 관련돼 있죠. 그래서 얘들이 채권 금액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그 2번, 맨 위에 2번 다시 볼게요. 135페이지 2번.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자, 채권 금액으로 가는데 그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얘가 정확한 채권 금액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가끔 지문에 어쩌다 한 번씩 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때 돈으로 안 받고 뭐 다른 부동산으로 받는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1억 빌려줄게. 대신 1년 후에 저걸로 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은 있는데 금액이 아니잖아요. 받을 때. 그죠? 그럼 걔는 뭐다? 그 목적물,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대신 받기로 한 예를 들면 부동산이 부동산, 그것의 가액이다. 이런 뜻이고,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은 채권 최고액을 말합니다. 채권 최고액. 그러니까 신청서상 최고액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은행에서 돈 빌리잖아요.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채권 금액 1억이죠. 근데 실제로 저당권 설정 등할 때 1억을 안 합니다. 그죠? 다 얼마에? 뭐 1억 2천, 1억 3천 이렇게 하죠. 보통 20이나 30% 업해서 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등기부등본 떼봤더니 무슨 은행, 무슨 지점 채권 금액 1억 2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1억 2천이 전부 다 채권 금액은 아닙니다. 그죠? 업한 거죠. 왜? 그렇게 업해놔야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 걔들이 그 추가 들어간 비용도 회수해야 되고, 그리고 금액을 높여놔야 나중에 최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 전부 다 채권 최고액을 가지고 하죠. 그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번에 나오면 뭐 요거보다는 오히려 얘를 자세히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 얘네들이 없을 때는 거기 나와 있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과표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기타 나오죠? 기타 금액.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지역권, 그죠? 지역권은 뭐야? 지역권은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민법이나 이제 공시법에서 배웁니다. 지역권, 그죠?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내가 지역권을 설정해서 내 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러니까 보통 맹지 같은 거 있을 때 내 땅이 맹지야. 그러면 앞 땅에다가 이제 그러면 하죠.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게 땅인데 여기 도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맹지거든, 맹지. 그죠? 그럼 얘는 도로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땅을 사가지고 합의라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든가 아니면 여기다 지역권 설정할 수 있죠. 지역권.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지역권 설정했죠. 그럼 이때 이제 등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과표가 요 땅을 뭐라고 하냐면 요 땅을 승역지라고 그래. 승역지. 이 땅을 요역지라고 그래. 요역지. 자, 이게 뭔 뜻이냐? 요역 뜻이 뭐예요? 지역권을 필요로 하는 땅, 지역권을 필요로 하는 땅. 얘가 지금 필요하잖아요. 이걸 요역지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요? 얘는 지역권을 설정을 하고 승낙을 해주는 땅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승역지 그래요. 그럼 얘는 내 땅이 아닌데 지역권 설정을 하고 승낙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걸 승역지 그러고 지역권이 필요한 땅인 내 땅을 뭐라 그래? 요역지 그래요. 그러면
지역권 설정은 여기다 하잖아요. 여기다. 그죠? 근데 과세 표준은 내 땅 가격이 뭘로 간다? 요역지 가액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승역지, 요역지는 나중에 여러분 공시법에서 배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해석은 제 개인의 해석이기 때문에 공시법에서 요역지, 승역지를 뭐 실제로 얘가 지역권을 필요로 하는 땅에는 뭐 쓴다기는 이런 땅에는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가서 또 얘기하지 말고 그죠? 그냥 하면 되죠. 지역권을 필요로 하는 땅 이거 맹지. 그다음에 얘는 뭐 지역권 설정을 하고 승낙해 준 땅이니까 승역지 그런다. 근데 설정은 여기다지만 과표는 뭐 내 땅 가격이 뭐다. 요역지 가액으로 간다. 그죠? 이거 나중에 뭐 공시에서 배우시면 되겠죠. 전세권은 당연히 뭐예요? 전세 금액이겠죠. 전세 금액. 전세권은 전세 금액이죠. 여러분 전세 들어가는데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10억이에요. 전세로 5억이 들어가. 근데 전세권 설정하는데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런 거죠. 그럼 얼마? 10억으로 가라는 얘기죠? 전세는 5억이 들어가는데 자 그럼 전세권 설정 등이 해야 돼 말아야 돼. 아파트 가격 10억인데 내가 5억에 전세 들어가는데 전세권 설정 등기는 10억으로 가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오 얼른 해야죠. 숨 드시지 말고 해야죠. 왜? 해놓고 나중에 전세 계약 끝나면 나갈 때 10억 달라고 하면 되잖아. 왜? 전세권 설정 10억으로 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그죠? 전세 금액. 그죠? 부동산 임차권은 월 임대차 금액이죠. 임차권 설정은 월세. 그죠?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그죠? 월 임대차 금액. 그러니까 이게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그죠? 이게 시험에 올해. 얘는 임차권은 보증 금액이 아니라 뭐? 임대차 금액. 그러니까 보증금 200에 50 그럼 50만 원. 월세죠, 월세. 월세가 과표가 된다. 그죠? 월세 보증금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월 임대차 금액 이렇게 나왔습니다. 잡으시면 되고. 그다음 4번 건수이죠, 건수. 자, 얘는 얘 때문에 이 등록세가 종량세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뭐 때문에? 건수 때문에. 건수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과표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수가 과표죠. 그러니까 종가세가 아니고 뭐요? 종량세 그러는 거예요. 여기 대표 주자가 말소등기예요. 사실 여기에 뭐 과거에는 이걸 많이 나왔어요. 4가지 기본적인 하필 등기, 그다음에 지목 변경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말소 등기, 그다음에 뭐 건물 구조 변경 등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얘는 대표적인 그 건수로 가는 애들이거든요. 물론 여기 대표 주자가 말소 등기예요. 말소 등기. 그러니까 한 건 말소할 때마다 한 건당 6,000원. 얘네들 그러니까 건당 6,000원을 내요. 6,000원을. 그러니까 과표가 종량세고 세율이 6,000원에서 얘가 정액세를 그러거든요. 그 대표 주자가 말소 등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채권 금액이죠.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빚을 갚아서 이 설정 등기를 뭐 하면 말소할 때는 뭐가 되는 거? 말소할 때는 건수가 과표가 됩니다. 그래서 건당 6,000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정할 때 돈을 많이 냈지만 말소 등기할 때는 한 건당 6,000원만 내면 된다. 그죠? 이게 대표 주자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외웠었거든요. 이게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외웠어요. 하지 말고. 그죠?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종가세라고 하지 말고 종량세라고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외우시고 하지 말고 합지 말고 해가지고 하필 등기, 지목 변경, 말소 등기, 건물 구조 변경 등기 이렇게 많이 외웠는데 요즘엔 책에 막 단독으로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기본으로 뭐는 기억하셔야 돼요. 건수의 대표 주자가 뭐 있다? 말소 등기는 대표적인 건수로 가는 거다. 그리고 걔가 종량세 성격을 가져요. 종량세.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건수 해가지고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등은 매 한 건을 과표는 종량세이며, 그죠? 세율은 정액세로 돼 있다. 했죠? 이렇게 되죠. 건수. 대표 주자가 누구라고요? 말소 등기.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는 뭐 과표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럼 세율로 가보겠습니다. 137페이지. 자, 보면 표준세율이라고 돼 있죠? 자, 얘도 이제 세율이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가 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건 뭐 세율을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기억할 게 뭐냐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방세는 다 아까 뭐가 가능하다고요? 100분의 50 펌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세도 가감 조정이 되고 지방세인 취득세도 가감 조정할 수 있고 재산세도 가감 조정이 됩니다. 다 비율은 100분의 50 범위에서 다 가감이 똑같아요. 50% 범위에서.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가감 조정하는데 이 가감 조정은 뭐에 대해서만?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만 가감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자동차 등록할 때 세금 내시죠? 뭐 내? 등록세 내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등록세 내죠. 그럼 그 자동차 등록할 때 내는 등록세는 가감 조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 걔는 뭐가 아니야? 그죠?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감 조정은 누구만 된다고요? 부동산 등기에 한해서만 된다. 이게 특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1번 표준세율. 뭐 등록세는 등록에 대한 과표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할 계산 금액을 그 세에 걸한다. 다만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과 적을 때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다음 보세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세의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요게 하는 거죠. 부동산 등기 안에서 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세 중에서 부동산 등기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가감 조정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세율이 나옵니다. 세율이. 근데 우리 교재 보시면 부동산 소유권 등기, 2번 부동산 소유권 외의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설명을. 거기 보면 소유권 등기에서 뭐 유상승계하고 상속 나오고 뭐 증여 나오고 원시 이렇게 나와요. 그죠? 얘가 1000분의 20 이렇게 돼 있고 얘가 1000분의 8 이렇게 돼 있고 증여가 1000분의 15 원시가 아니고 보존등기라고 돼 있죠. 원시 내내 뭐 같은 말이죠. 어차피 원시 취득이 보존등기 하는 거니까 1000분의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잘 보세요. 그럼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네가 만약에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등기할 때 등록세 2%를 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앞에 취득세 배웠죠. 지금 우리 뭐라겠어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부동산 취득해서 아파트 취득해서 아니 부동산 취득 토지를 그럼 세금 뭐 냅니까? 등기할 때. 지금 부동산 취득하면 등기할 때 세금 뭐 냅니까? 취득세 냅니까? 등록세 냅니까? 취등록세를 냅니까? 취득세 낸다고 했잖아요. 취득세. 왜? 개정됐다고 했잖아요. 2011년도부터. 그죠? 그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뭐가 됐다고요? 통폐합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뭘 내 지금은 취득세를 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래요? 부동산을 매매로 사면 등록세 2% 내고 부동산 상속받으면 0.8% 내고 증여받으면 1.5% 보존등기는 0.8% 뭘 내래? 등록세를 내래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왜? 통폐합이 됐는데 자 말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왜냐? 잘 보세요. 얘네들이 2011년 1월 1일에 개정됐어요. 그죠? 그러면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뭐 했다는 거예요? 세금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취득세 2% 내고 그다음에 뭐 상속이나 증여 받은 등록세를 따로 냈다 이 얘기죠. 근데 걔가 언제 통폐합이 된 거야? 그죠? 2011년 1월 1일부터 통폐합이 된 거란 말이죠. 이제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세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 세율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얘는 언제 걸 말한다?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사가지고 아직 등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이 2010년도에 상속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직 미등기야. 취득세는 내고 아직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지금 등기하려면 취득세가 통폐합이 됐잖아요. 등록세랑. 그죠? 근데 나는 이미 2010년도 이전에 취득하고 아직 뭐만 하는 거야. 등기 안 한 상태라는 거지. 그 사람들은 이걸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언제 걸 적용하는 거야. 이건 언제만 적용하는 거야.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해서 미등기인 경우에만 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득한 사람은 무조건 세금을 뭘 내야 된다. 그렇죠. 취득세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이 틀린 게 아니라 있는 규정이에요. 그죠?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이번에 추가된 게 뭐냐면 개정돼서 추가된 게 뭐냐면 요 유상이죠, 유상. 그럼 얘가 만약에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주택을 이전에 2010년 이전에 유상으로 취득해도 아직 등기 안 할 수 있죠. 주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취득세가 주택세율이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돼 있어요? 취득세가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 2%, 9억 초과는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택 유상거래가 주택은. 그죠? 그럼 등록세는 어떻게 내냐면 요게 지금 현재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 전에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했다. 31일 이전에. 그죠? 그러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 세율은 어떻게 한다?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의 50%를 이거에 얼마? 100분의 50만 합니다. 그 만약 여러분이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주택을 사가지고 아직 등기를 안 했어. 취득세 내고. 그러면 이거에 얼마? 6억 이하면 0.5% 내면 되고 6억 초과 9억 이하짜리면 등록세 1% 내라는 얘기고 그리고 9억 초과면 등록세 1.5%만 내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이라고 되어 표예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유상취득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뭐다? 기존의 해당 세율이 뭐야? 1%, 2%, 3%죠. 지금 취득세율이 그죠? 이거에 얼마? 반씩만 내라는 얘기지. 반씩만. 요게 이제 올해 추가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근데 뭐 지금 제가 설명은 하지만 나중에 또 보시면 되는데 적는 건 나중에 그 종업표 나오시면 거기 친절하게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 보고 옮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하는 거 듣고 하면 안 된다. 그럼 엉뚱을 쏘는다니까. 그죠? 결론은 지금 2011년 1월 1일부터는 유상거래 취득하면 주택은 이렇게 가면 돼. 근데 그 전에 취득한 경우는 등록세를 내야 된다 했죠. 얘처럼. 그죠? 그때 등록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 요 세율의 50%만 내라. 그런 얘기죠. 1%, 2%, 3%가 아니라 0.5%, 1%, 그 다음에 1.5%만 적용을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그 부분이 정오표가 나오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부동산 소유권 외의 등기 있죠? 그건 외울 거 없어요. 그 표 마지막 칸 보세요. 맨 마지막 칸. 그 밖에 등기라고 돼 있죠. 말소 등기. 아까 제가 말소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그랬잖아. 그죠? 그럼 결론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 1번 있죠. 1번.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걔네들하고 맨 마지막에 그 밖에 등기 6,000원 있죠. 요 두 개 빼고는 나머지 다 0.2%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그냥 1000분의 2 그러면 돼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용, 저당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다 뭐야? 1000분의 2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다? 소유권 등기, 그죠? 소유권 등기하고 그다음 뭐 그 밖에 등기, 말소 등기는 건당 얼마? 6,000원. 그거 정도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137페이지 그 2번에 부동산 소유권 외의 등기 박스 있죠? 그 안에 보면 과세표준이 쭉 나와요. 그 중에 그 맨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가등기 나오죠. 가등기. 그죠? 그 가등기에 보면 부동산 가액 및 채권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과표가 가등기는 과세표준이 뭐라는 거예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및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걸로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가등기는. 왜 그러냐면 이 가등기는 그 등기, 가등기 종류에 따라 과표가 달라요. 그 제가 뭐 가등기를 정확히는 뭐 공시법인 얘기니까 잘 모르겠지만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랑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담보 가등기는 말 그대로 담보 때문에 하는 거죠. 가등기를. 그죠? 그럼 걔는 뭐랑 관련된 거야? 채권과 관련된 거죠. 그럼 그때는 채권 금액으로 해요. 근데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가등기는 뭘로 간다? 부동산 가액을 과표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등기는 그 가등기 종류에 따라 뭐가 다르다? 그죠? 과세 표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액 및 채권금이라고 된 이유가 그거다. 그죠? 어떻게 모르면 아니 가등기면 하나 뭐 부동산 가액이면 가액 아니면 뭐 채권금액 둘 중에 하나로 가야지 두 개로 가는 게 어디 있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예요. 뭐에 따라 틀리다고요? 그 가등기 종류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론 세율은 다시 정리하면 뭐다? 얘네들은 이렇게 가고 이거 빼고 나머지 뭐 건당 6,000원 말소 등기 그렇게 빼고 나머지는 다 0.2%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세율은 일부러 연락하는 거 없습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단독으로 나오지는 거의 않으니까. 그죠? 근데 건당 6,000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소 등기 한 건당 6,000원이다. 그죠?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138페이지 가면 중과세가 나와요. 자, 얘는요.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중과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 설치하거나 대도시 밖에서 안으로 법인을 뭐하면 전입을 하게 되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정분사무소 설정하거나 전입을 하게 되면 이는 뭐한다? 등록세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때 등록세 중과세가 138페이지 뭐라고 돼 있어요? 2번에 1번 중과세 대상 법인 등기 굵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다?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이다 이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 그죠? 뭐라고요? 표준세율의 300 이렇게 돼 있죠. 3배 중과세라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부를 좀 다시 심화 과정 때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지금 공부가 아직 약간 덜 된 상태니까 여기 너무 깊이 하면 좀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알고 나면 별건 아닌데, 그죠? 근데 취득세 부분이 공부가 정확히 돼 있으면 되게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은 그냥 중과세 있는데 어떻게 한다? 3배 중과세 이렇게.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왔었어, 이 부분이요. 그죠? 26회 때 나왔네, 26회 때. 그죠? 그때 뭐 나왔어요? 그냥 이거 나왔어요. 이거만. 얘를 100분의 200에 틀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300이죠. 200이 아니라. 그죠? 그 내용은 외우지 마세요. 그냥 뭐만 기억하면 돼? 중과세가 있다. 몇 배? 3배. 끝.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139페이지 보면 핵심 기출 문제 있죠. 139페이지. 그게 이제 기출로 나왔던 거잖아요. 작년하고 이제 26, 27회 때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 상속은 부동산 뭐라고 했어요? 상속은 아까 1000분의 8이죠. 1000분의 15는 누구 얘기야? 증여. 이거 틀렸잖아요, 1번. 그죠? 2번은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법인 등기된 세율은 얼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100분의 300이죠. 근데 걔는 얼마래요? 100분의 200 해서 틀리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제가 얘기하냐면 얘는 그래봤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지 그 밑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 보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 뭐 쓸데없이 막 제외되는 경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물론 걔가 안 나온다 100% 장담 못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책을. 그럼 여러분 공부 이 공부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날 확률이 높은 것만 엑기스만 뽑아서 그것만 달달달달 해도 시간이 모질라.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쓸데없진 않죠. 쓸데없진 않지만 확률상 적은 거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반복해서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 3배 중과세까지만 보시면 돼요. 3배 중과세. 자, 학원에서 보면은 이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 공부를 처음 하러 오셨는데 막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막 있어요. 그죠? 얼마 전에도 뭐 학원에서 먼저 막 상담하러 오셨는데 막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원장님이 상담해 주는데 막 들으려고 다녀요. 아이 뭐 됐고요. 뭐 어쨌든 뭐 할 수 있어. 뭐 3개월 얘기 3개월. 뭐 누가 들으니까 뭐 3개월만 하면 된다는데 중개사를 3개월 공부해서 되는 사람이 있긴 있겠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제 그래도 선생님 그게 뭐 민법도 그렇고 뭐 학교는 이런 거 양도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랬더니 제가요 민법은 또 제가 좀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전공했다 이거죠.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리고 뭐 그분이 학원 또 본인도 학원 하신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래서 뭐 공부하는 요령 같은 건 제가 잘 알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굉장히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민법 법대 나왔다고 해서 이 공부를 잘하진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근데 그 법 전공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오시면 제가 민법은 일단 뭐 법대 나왔으니까 좀 걔는 괜찮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거하고는 익숙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공부를 공부 안 하고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건 다르지. 완전 다르죠. 제가 회계학 전공했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그 주택관리사에 가면 주택관리사 시험에 보면 회계원리라는 시험이 있어요. 회계원리 과목이. 근데 회계원리는 말하자면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면 1학년 때 배우는 기초 과목이에요. 회계원리가. 그런데요. 그 회계원리를 가지고 알았다가 배웠다고 해서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제가 할 수는 없어요. 어린 택도 없습니다. 다 외워야 돼요. 그 내용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택관리사는 최고 어려운 과목이 회계원리 과목이에요. 민법 이런 건 잽도 안 돼요. 그냥. 근데 그거를 제가 회계학과 나왔다 해서 가가지고 뭐 회계원리는 제가 그냥 전공했으니까 할 수 있고요. 못합니다.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요. 죽으라고 공부해야 돼요. 그건 달라요. 뭐 전공하면 익숙하겠지. 익숙한데 시험하고는 달라요. 시험하고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시험 보는 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본인이 생각에 자신감을 갖는 거 좋은데 너무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이게 실패를 많이 해요. 그건 다르죠. 이건 누가 합격하냐면 그냥 내가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계속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합격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런 사람 합격하지. 이거만 뭐 좀 하면 되지. 안 되면 좀 나중에 천천히 해도 되고 뭐. 그까지 나중에 pitch 올려가지고 한 몇 달 막 쌈박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다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죠? 물론 자신감은 가져야 돼. 무조건 된다. 제가 학원에서 물어보거든요. 수강생한테 물어봐요. 혹시 이번에 시험 보면 지금 2달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딱 물어봐요. 이번에 내년 시험 보면 합격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지금 동강 들으신 분들,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합격할 것 같아? 붙을 것 같아? 제가 이 말 하자마자 굉장히 기분 나빠하거나 아니면 딱 말하자마자 당연히 붙죠 라고 한 사람은 정신 자세가 된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 뭐 가봐야, 속으로 가봐야 알죠. 그때 가서 열심히 해야죠. 이런 사람들은 벌써 틀린 거야. 왜? 정신 자세가. 아니, 가봐야 알죠. 그럼 뭐들어 공부해? 그럼 본인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험 붙는다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때 시험 내년 10월 27일 가봐서 그때 시험 봐서 재수습계 합격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얘기잖아.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해요? 무조건 붙는다고요. 무조건. 이 공부는 시작하면 붙는 공부예요. 원래요. 근데 왜 떨어져? 공부를 안 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걔는 하면 붙게 돼 있는 거야. 이 공부는. 근데 벌써 물어봤더니 가봐야 안 돼. 뭘 가봐요? 가볼 거 없어. 지금 가볼 것도 없어. 뭐 그때 뭘 가봐. 보나마나 떨어지지. 무조건 묻는다고요. 무조건 묻는다. 정신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야지 민법 듣고 뭐 개론 듣고 해서 뭐 내용 뭔지 몰라. 뭔 상관 있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면 되는 거야. 몇 번 보면 돼요? 두 번 안 보면 세 번, 네 번, 5번, 6번 계속 보면 돼요. 그럼 결국은 다 이해가 돼 있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게 돼 있어. 그죠? 어려운 과목 없다니까요. 익숙하지 않은 과목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 정신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인데 벌써부터. 그치? 자, 139페이지 6절에 부가징수, 납세지가 나오는데 그 납세지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심화과정 때 간단하게 정리할 건데 볼 건 없고요. 140페이지 가면 그 2번하고 3번 있죠. 자,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임야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걸치는 경우 있죠. 한 필지가 커가지고 뭐 경기도하고 충청남도 이렇게 걸쳐 있다. 그죠? 그러니까 경기도 평택시하고 천안하고 이렇게 걸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경기도 충청남도.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10억에 취득을 했다 쳐봐요. 그러면 일단 취득세를 내야 되죠. 그죠? 자, 우리 취득세 배울 때 배웠는데, 이렇게 취득하면 저 취득세는 어떻게 낸다 했죠? 안분해서 내요. 안분. 나눠서 내는 거죠. 나눠서. 그죠? 안분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나눠서 안분해서 각각 나눠서 취득세를 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이 부동산을, 임야를 담보로. 그러면 등록세, 저당권 설정을 하면 뭐 내야 돼요? 등록세를 내야 되잖아요. 저당권 설정할 때. 그죠? 이때 등록세. 그럼 이때 등록세는 어떻게 내느냐? 그런 거죠. 자, 등록세도 우리가 도세라고 했잖아요. 도세. 그죠? 그러면 이때 그러면 얘도 취득세처럼 안분해서 내느냐? 아니라는 거죠. 취득세는 세율이 높아요. 금액이 크니까 어느 한쪽에다 다 내라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안분해서 냈는데 등록세는 0.2%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한쪽에다 다 냅니다. 한쪽에다. 그럼 어느 쪽에 내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어느 쪽에 내느냐? 자, 여기 지금 보면 경기도하고 충청남도 걸쳐 있죠. 자, 등록세는 어디다 냅니까? 등록세는 어디다 내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등기는 어디서 합니까? 등기는 어디서 해? 뭐 어디서 해요? 등기소지, 등기소. 어려운 거 안 물어본다 했죠. 등기는 그 이름이 등기소잖아. 그죠? 그럼 등기소가 경기도에도 있고 여기도 있겠죠. 충청남도에도. 그죠? 등기소가 있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자, 얘는 여기다 등기를 합니다. 등기소다 등기를 하는 거요. 등록세는 어디다 내요?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내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 등기소 가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등기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얘기죠. 이때 그럼 얘는 세금을 등록세는 이걸 둘이 나눠서 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한 군데다 다 냅니다. 어디다? 등록관청 소재지. 자, 예를 들면 경기도에 있는 등기소에서 등기를 하면 여기다 등기를 했죠. 그러면 세금은 어디다 내? 경기도에다 다 내고 충청남도에 있는 등기소도 등기하면 세금을 다 어디다 내? 그죠? 충청남도에다 다 냅니다. 자, 그러면 어느 등기소다 등기하느냐? 이거는 이 양쪽 등기소 관할하는 상급 법원에서 지정합니다. 자, 등기소는 어디 관할이에요? 어디 밑에 있는 거예요? 관할이.
경기도 관할이에요? 아니죠. 등기소 어디 관할이에요? 법원 관할이죠, 법원. 그죠? 그러니까 양쪽 관할은 상급법원에서 지정해요. 예를 들면, 야, 경기도에 있는 등기소, 거기서 등기해. 그러면 여기다 등기를 하겠죠. 그럼 여기서 등기하려면 세금은 어디다 내야 돼? 그죠? 경기도에다 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는 나눠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죠. 취득세는 안분해서 나눠내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세는 어떻게 한다? 한 군데다 다 낸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거기 나와 있죠. 다시 140페이지 메뉴 2번.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죠? 이 얘기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어떤 갑이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어요. 융자를. 그죠? 자, 대출을 10억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신용으로 10억을 받진 않았겠죠? 개인이 신용으로 10억 받으면 좋죠. 그죠? 당연히 뭘 넣어야 돼? 담보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담보를 넣는데, 자,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10억을 빌려줬더니 뭐래요? 대출 담당 택범수입니다. 택도됩니다. 담보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충청남도에 있는, 그죠? 충청남도에 있는 건물을 같이 두 개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대출 담당자가 고개가 약간 2도 정도 이렇게 기울었어요. 이렇게 2도 정도. 뭔 뜻이에요? 2% 부족하다는 얘기죠. 2도 기울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강원도에 있는 옥수수밭까지 넣었어요. 강원도에 있는 옥수수밭까지 같이 넣었어. 그래서 이 세 개를 넣었더니 뭐래? 이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10억을 빌리려고 담보를 세 개를 집어넣은 거죠. 어디 거? 경기도 거, 충청남도, 강원도 거 세 개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럼 돈을 빌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가도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여기다가도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여기다가도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등록세는 어디다 내느냐? 얘기죠. 일단 토가 틀리니까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소니까 얘는 경기도, 얘는 충청남도, 얘는 강원도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개가 다 뭘 담보하는 거예요? 그쵸? 6을 담보하는 거잖아. 그죠? 이 세 개가 다 뭐야? 공동 담보하는 거잖아요. 10억을. 그죠? 그 얘기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건 뭐다? 동일 채권 담보니까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서 세 개 중에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그럼 예를 들면 경기도 걸 제일 먼저 등기를 하게 되면 등록세는 어디다 내라? 그죠? 경기도에서 세 개 다 내라는 얘기고 충청남도에서 제일 먼저 하면 이거 나머지 세 개 다 여기다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내는 건 원래 정석인데 얘는 뭐니까 어차피 10억 담보하는 거니까 공동담보니까 한 군데다 다 내라는 얘기죠. 그게 어디다?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래서 거기 3번 볼게요. 같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설정한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됐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개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번은 뭐예요? 둘 이상 지방단지 걸쳐 있을 때는 뭐 한다? 등록관청 소재지가 납세지고 그 다음에 같은 채권 담보를 해서 두 개 이상의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공동담보니까 이걸 하나로 봐서 맨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140페이지는 이제 뭐예요? 신고납부죠. 자, 이런 납부 방법이 신고납부예요. 그죠? 신고납부. 그럼 여러분 등록세는 신고하기 전에 등록세를 내야 된다 했어요? 신고하고 나서 등록세를 낸다 했어요? 등록세는 등기하기 전에 냅니까? 하고 나서 냅니까? 항상 세금은 선불입니다. 나중 후불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먼저 내야지 뭘 해줘? 등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럼 얘는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세금을 내야 된다? 내가 등기소 가서 등기신청서 접수하기 전까지는 내야 된다. 그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요때까지 내야 돼.
아무리 그래도 등기등록 하기 전. 왜? 그래야지 등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럼 얘도 있죠. 만약에 이때까지 안 하면 얘가 뭐가 나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가산세. 자, 가산세 종류는 우리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는 10%, 부정그런 문제에서 너 한번 죽어봐, 죽을 사자 40%, 납부는 1일 만분의 3.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기억해야 돼. 가산세가 붙으면 우리 취득세에서 뭐라 그랬어요? 얘는 뭐 한다? 그렇죠. 보통징수. 그죠? 보통징수 기억하시죠. 그럼 얘도 가산세 빼고는 다 뭐요? 보통징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가산세만 보통징수고 나머지는 다 신고납부라는 얘기죠. 원칙 신고납부. 그럼 얘도 뭐가 있어요? 우리 취득세 할 때 설명했었죠. 일반과세에다가 얘도 중과세 되거나 비과세 등을 받았다가 과세 대상이 되면 얘들 또 어떻게 한다? 30일 안에 어떻게 해라? 신고납부해라. 이것도 30일 안에 신고납부, 여기도 30일 안에 신고납부. 이게 취득세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요까지가 다 똑같아요. 가산세 똑같고 보통징수 같고 나머지는 다 신고납부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140페이지 신고납부 1번 일반적인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 산출한세액을 언제까지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미니 강의 보시면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를 하면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그 등기소 접수하는 날 전까지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추가 신고납부 1번 등록 후 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2번 비과세 감면 부과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럼 둘 다 며칠 안에 30일 안에 어떻게 하라고? 신고납부. 140페이지 보세요. 맨 밑에 추가 신고납부에 굵은 글씨로 뭐라고 돼 있어요? 맨 밑에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오른쪽 메뉴에 두 번 신고하고 납부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2번 비과세 감면 후 그것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마지막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납부.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뭐 일반 과세다가 나중에 얘가 추징 대상이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 둘 다 뭐 대통령령이 정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그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왜? 똑같다니까요. 그죠? 거기 기억하시면 돼요. 자, 3번.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는 경우로 돼 있죠? 141페이지. 자, 등록세를 위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 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한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과소신고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자, 이 3번은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3번.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기한 내 등록세 납부를 하면 원래 신고 안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뭐라고요? 내가 신고는 안 했지만 돈을 냈으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얘는 등록세에만 있는 특징이에요. 3번은. 그러니까 취득세는 없고 어디만 있어? 등록세만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잘 기억하셔야 돼. 나중에 이제 외우잖아요. 공부 잘했어.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나? 갑자기 취득세의 경우, 취득세 신고 기한에 신고하지 않았어.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맞았다 그래요. 아니고요. 취득세 아니고 누구? 등록세만. 그러면 분명히 이런 질문 하십니다. 나중에. 아니 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를 하면 안 했으면 가산세 부분 이런 경우도 신고 안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그 말수등기 내는 것들은 건당 6,000원이잖아요. 건당 6,000원. 그죠? 그럼 걔네들은 굳이 가서 지자체 가서 신고 안 하더라도 그냥 은행에 돈 내고 그죠? 6,000원 내고 바로 그냥 말수등기 신청해도 된다는 거야. 그래도 내가 뭘 안 했지만 지자체 신고는 안 했지만 돈을 냈으니까 그냥 뭐 한 걸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신고하고 납부한 걸로 봐주겠다. 왜? 그리고 금액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6,000원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를 두겠다. 해서 이 3번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 나중에도 많이 틀리죠. 별 얘기 아닌데. 왜? 조금 바꾸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등록세 세 가지가 가장 기본으로 꼭 알 게 뭐 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꼭 있다. 하나가 뭐냐면 앞전에 말했던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예.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납부해도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뭐예요?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돼도 이미 납부한 등록세를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한 기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등록세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더라도 걔는 기억해야 돼. 그 세 가지는. 그죠? 보시면 됩니다. 자,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 규정은 등록세만 있다. 3번 규정은 등록세만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142페이지 가면 보통징수 및 가산세라고 돼 있죠? 자, 보통징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있는 뭐야?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산세 나와 있습니다. 거기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이거 다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보충과세 기한후 신고도 똑같아요. 이것도 취득세 했던 내용 토시 하나 틀고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등록세 부분은 가산세 부분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취득세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같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록 취득세 공부가 되면 얘는 그냥 자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오른쪽 143페이지 2번에 부가세 나오죠? 그게 뭐라고 돼 있어요? 등록세는 부가세를 뭐 돼요? 지방교육세 20%. 그죠? 지방교육세 20%. 근데 동그라미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감면세액이 있으면 감면세액에 농특세 20%. 자, 우리가 뭐라 했어요? 세금은 깎아줘도 뭐는 내라? 부가세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록세가 일부 감면을 받았어요. 그러면 등록세는 안 내죠? 하지만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 뭐 농어촌 특별세 20%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가세, 지방교육세 나와 있고 농특세는 감면의 경우 감면세액에 이렇게 돼 있죠? 그거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억해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거기 뭐 기출문제 같은 거 보시면 143페이지 밑에 핵심 기출 있죠? 거기 보시면 최근에 나온 거 뭐예요? 1번 등록을 하려는 자가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신고 납부한 거로 보지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게 여러 번 나왔잖아요.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틀렸잖아. 왜? 무신고 가산세 부과 안 한다 했잖아요. 신고한 걸로 봐도. 그죠? 근데 그 지금 지문이 23, 26, 27에 계속 나왔잖아요. 작년, 재작년 계속 연장 나오고. 그죠? 이거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 부분들은. 그죠? 2번은 뭐 기한후 신고인데 이거는 한 달 안에면 기한후 신고는 한 달 안에 100분의 50 경감이고 뭐 1개월 추가 6개월이라는 뭐 20% 경감이 있는데 이거는 뭐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고. 그죠? 이건 뭐 틀릴 거 없고. 3번은요.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표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라?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라.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심지어 얘가 정답이었거든요. 3번지면 26회 때 다음 중 등록세에 관한 얘기를 옳은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등록세는 언제까지 해야 돼? 신고 납부를 등록하기 전까지. 이게 정답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자, 올해 28회 시험만 좀 그렇게 나왔고 그 전의 내용들은 되게 쉬운 거예요. 웬만하면 맞췄어요. 웬만하면. 그죠? 뭐 졸긴 졸았어도 어쨌든 끝까지 졸긴 졸아서 동영상 안 빼놓고 계속 들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죠? 내가 침을 닦고 이렇게 했어도 계속 들었다 꾸준히. 그런 사람들은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등록세는. 그 내용상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크게 신경 필요 없고 이 말은 이거 시간 내서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오늘 예를 들면 이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들으시고 막 또 열심히 막 등록세 교재 보고 막 공부하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죠. 시간 낭비예요. 그죠? 시간을 안분을 잘해야 돼. 배분을.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심히 했는데 등록세하고 종부세 열심히 하면 시험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엑기스 그거를 즉 출제 범위가 많은 것들을 빈도수가 많은 것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뭐 10년에 한 번씩 가뭄에 콩다시 한 번씩 나오는 거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등록세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잘 보시면 돼요. 나머지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등록세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하나가 뭐라 있어요? 6,000원 미만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6,000원을 그 세액 건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뭐야? 등기등록에 무효나 뭐가 돼도 말소가 돼도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환급 없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죠? 세 번째 뭐 있어요? 얘가 뭐 있다고? 신고하지 않았어도 기한 내 뭐 하면 납부하면 뭐 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죠?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한다. 등기등록한 이후에 무효나 말소가 되더라도 환급 없다. 그리고 신고기는 신고하지 않았어도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된다. 이 세 개는 아무리 몰라도 등록세는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죠? 나머지는 이제 그리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과세 대상 이럴 거 없다 했잖아요. 그죠?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하는 명의자가 낸다겠죠? 명의자, 다른 말로 권자, 등기 권리자가 세금을 낸다. 근데 여기 나온 뭐 기억하시라 납세 의무자는 채권자 대의 등기 기억하시면 된다 했죠? 채권자 대의 등기. 대신 등기를 신청한다. 이때 뭐다? 신청은 얘가 있어도 세금은 결국 누가 내야 된다? 원 소유자가 낸다. 뭐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과표는 그죠? 등기 종류에 따라 과세 표준이 다르다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액을 과표라는 경우, 뭐 소유권에 관한 등이나 지상권 설정 등이 같은 게 있는데, 얘도 원칙은 신고가이고 예외가 시가 표준에,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액, 이 부분은 취득세하고 똑같다겠죠. 단 뭐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가액 하는 경우로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으로 가액이 변경되면 그때는 뭐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하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게 뭐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는데, 이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뭐냐?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 즉 채권 최고액 등을 과세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기타 이제 뭐 있었죠? 전세권은 전세 금액, 그죠? 뭐 지역권은 요역지 가액 그런 게 있었고, 임차권은 뭐 월 임대차 금액, 그다음에 건수로 가는 거 하지 말고 해서 말수 등기가 대표적인 건수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세라는 표현을 쓴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배웠죠. 세율은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거와 소유권과 관련이 없는 거, 그리고 그 밖의 등기에서 말수 등기는 건당 6,000원. 그 부동산 관련 등기는 뭐 매매 등은 1000분의 20, 뭐 상속은 1000분의 8, 증여는 1000분의 25, 그다음에 보존 등기는 1000분의 8인데, 얘네들은 뭐다? 2010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해서 미등기인 애들만 해당이 된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 세율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얘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뭐에 대해서만?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만 가감 조정이 된다는 거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율 부분은. 그죠? 비과세는 뭐 국가 등 비과세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무덤 등 이런 거 있다 있죠.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신고납부. 그죠?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돼요. 안 하면 가산세. 가산세 붙으면 보통 징수. 가산세 빼곤 다 신고 납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그럼 취득세하고 똑같다겠죠? 그걸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농어촌 지방교육세 20% 내셔야 하는데, 감면을 받으면 감면세계 농특세 20% 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세는 막 크게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재산세 있죠? 중요한 거죠. 거기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